네, 한국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결별한 여자친구와 또 여자친구의 친구 또 엄마에게까지 전송한 이 러시아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 징역형 선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.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어버입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사건 경위를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? 네, 이 사건은 그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 동안 그 러시아 남성과 이제 우리 국내 내국인 여성이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제 여성이 러시아 남성을 만나주지 않자 그 이제 계속 피해 여성을 찾아가서 뭐 꽃과 뭐 편지 같은 거를 전달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택배 직원을 이제 뭐 행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침입하면 안 되는 그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침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초인종을 눌러서 택배 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더니 집 안에까지도 침입하고 이런 어떤 그 주거 침입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요. 나아가서 이제 계속 이 피해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피해 여성과 그 여성의 지인 심지어는 모친에게까지 그 둘이 사귈 당시에 찍었던 동영상 같은 것을 전송을 하는 방식으로 아주 악질적으로 협박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. 그러면 이 씨의 이 엄마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한테도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? 먼저 이 러시아 남성은 그 피해자의 지인에게 그 인스타그램의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이제 취합니다. 왜냐하면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그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그 인터넷에 지금까지 찍었던 이런 사진과 동영상들을 전부 유포해 버리겠다.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요. 나아가서 어머니에게, 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또 그 피해자와 그 러시아 남성이 그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놨던 것을 다시 재촬영한 복제물을 어머니에게 전송을 하면서 협박을 지속했던 그런 사건입니다. 네, 일단 이 가해 남성이 협박 및 주거 침입으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혐의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? 네, 먼저 그 주거 침입부터 살펴보면 2018년 4월에 이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하지 않자 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공동 현관 있지 않습니까? 네. 거기는 이제 그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다른 주민들이 이제 출입을 할 때 몰래 이제 들어가서 그 실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 10층인가요? 거기까지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까지 침입을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아파트의 그 복도 부분을 침입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명확하게 주거 침입이 성립하고 또 그해 5월 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을 이제 듣고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택배 기사다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현관문 안까지도 침입을 합니다. 그리고 또 그 5월 28일에도 또 마찬가지로 공동 현관문도 통과하고 개별 그 호실에도 침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 과정에서는 어떤 협박을 하진 않았어요. 이제 문 앞에 뭐 꽃이랑 그다음에 편지 같은 걸 두고 오는 건데 이런 걸 이제 받아주지 않자 그 다음 이제 혐의가 바로 협박 혐의인데요. 피해자의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나는 곧 러시아로 떠날 예정이지만 나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그 피해자의 나체 사진,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부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나아가서 또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곧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너의 어떤 주요 신체 부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피해자의 지인 또 피해자 당사자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협박을 한 것이 다 유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. 네,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양형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? 네, 그 재판부는 이제 판결문에서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200m 이내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러한 가처분 결정을 또 위반을 해서 주거 침입 및 협박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점을 고려를 했고 또 피해자의 모친과 지인 그리고 피해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 범행 발생의 그 원인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이 사람이 돌렸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그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혀서
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단순 협박이 아니고 성관계 동영상을 이제 당사자와 또 가족들에게 전송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끝장낼 것처럼 협박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좀 적용이 될 만도 한데 이게 기소 내용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여서 사실은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보면 그 카메라 어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어떤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. 이것을 허락 없이 이제 제3자에게 반포하거나 임대, 제공하게 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어야 된다라고 봤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당시 법에 따르면 그 촬영물을 반포, 판매, 임대,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처벌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성관계 동영상을 복제한 거 네. 또는 그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재촬영한 것들을 이제 복제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제물까지 어떤 뭐 업로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이 카메라 등 촬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네. 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판례에 따르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었고요. 근데 이 사건 직후에 법이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. 개정이 돼서 그 개정법에 따르면은 그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, 괄호 열고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는 만약에 이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이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법에 따르면은 이게 적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부득이 그 협박 및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를 인정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. 네. 변호사님께서 이번 사건에 이제 피해자 측을 직접 대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이제 뭔가 관련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별도 규율이 좀 명확히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사건도 보면은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했다기보다는 스토킹을 하면서 저지른 별도의 협박 및 주거침입을 지금 처벌한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피해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계속 자신을 이제 스토킹을 하는 한 남성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거든요. 접근금지 신청도 해보고 해봤지만 결국은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결국은 스토킹 범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좀 필요하고요. 네. 나아가서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중범죄로 나아가지 않게끔 좀 임시 접근 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이러한 접근 제한 조치를 했을 때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냥 돈을 내면 되거든요. 근데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해서 즉시 구속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다음에 재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명령을 할 수, 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러한 입법이 좀 필요하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좀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수많은 사람한테 빠른 시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빠른 대처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. 오늘 잘 들었습니다.